2025년 4월 22일 가상자산 2조 원을 훔쳐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북한 지원. 해커 집단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꾸준히 확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자루스 그룹 북한 배후의 그림자.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악명 높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있는 것으로 지목됩니다. 2007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과거 소니 픽처스 해킹,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등 굵직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며 국제적인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막대한 액수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베베를 공격하여 15억 달러 약 2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훔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조 원의 행방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해킹으로 탈취한 2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될 것으로 꾸준히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 외에도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자금 대부분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해커 조직의 실력과 지원.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해커를 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산하인민군 총참모부가 직접 해커를 육성하며 이들에게는 평양의 고급 주거 시설, 제공 등 상당한 사회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상위 해커들의 실력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 해커그룹과 견줄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해킹 기술과 자금, 세탁 방식을 통해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하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과제, 잇따른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탈취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관련 규제 강화와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해커 조직의 활동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이들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더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4월 22일 2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탈취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행위를 근절하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바로 북한이 지원하는 해커 조직이 무려 2조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점이에요. 너무 영화 같은 얘기라 믿기 어려운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들의 실체와 활동 방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해커 집단은 일반 사이버 범죄 조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공격의 방식이에요. 주로 국제금융 네트워크, 거래소, 그리고 핀테크 플랫폼 등을 타깃으로 삼아요. 이를 통해 거대한 액수의 가상자산을 유출하고 이를 세탁하여 북한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소셜 엔지니어링을 매우 능숙하게 이용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속인 뒤 클릭 한 번으로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거나 유출되는 정보들을 통해 거대한 범행을 이어가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빼앗는 이들은 단순한 컴퓨터, 천재를 넘어 심리 전문가들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들의 전술 네트워크입니다. 한 곳에서만 활동하지 않아요. 여러 국가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퍼뜨리며 잡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와 방식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IP를 추적하려 하면 이미 다른 대륙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잡으려고 할 때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죠. 네 번째 요인으로는 이들이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결된 가짜 기업과 중개 네트워크를 만들어 돈 세탁의 규모를 더욱 키운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도둑질한 돈을 흘려보내고 이를 북한의 군사 자금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5번째는 이들의 주요 목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체제 생존이라는 점입니다. 북한 해커 조직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외부의 제재에 대응하며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문화된 기획이라는 점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의 요점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국제금융 시스템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공격, 사람의 심리를 노리는 소셜 엔지니어링,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며 위치를 숨기는 전술, 돈 세탁의 규모와 방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한 계획이라는 점이에요.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기막힌 사건이 우리에게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기술 발전이 대단한 만큼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분명히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